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레리 박사였습니다. 오늘은 우선 첫 번째 이슈로 지분 공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주주 환원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오면서 자사주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저희도 한번 다룬 적이 있고요. 자사주 사는 거에 대해서 약간 무리가 좀 있다 보니까 최대 주주가 회사의 주식을 사겠다는 그 의중을 보이는 경우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에서 자사주를 살 경우에 처분이 자유롭지가 않고 그리고 소각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야, 씨, 그러면 그냥 내 돈으로 사겠다. 내가 사겠다. 개인으로 사겠다라는 그 최대 주주 그 대표이사 분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최대 주주가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할 경우에 이게 이제 1% 이상 50억 이상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분 공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임원 및 주요주주 특전증권 등의 거래 계획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건 사겠다는 사기 시작하는 그 날짜 그리고 팔겠다는 날짜 대비해서 30일 전,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미리 공시를 해야 되고요. 거래 금액 넣어야 되고 그리고 철회나 정정은 뭐 안 된다고 보는 게 맞고요. 금감원에서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에 대해서 지분 공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공시를 두 가지 해야 되죠. 그러면 5% 보고라고 이야기하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직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 이 두 개를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기 전에는 그 거래 계획 보고서를 내야 되고 매매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5% 보고 그리고 임원 주요 주주 보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보게 되면 이제 쭉 이렇게 나오고요. 이 보시게 되면 임원 및 주요 주주 특정 주권 등 거래 계획 보고서를 보게 되면 나는 그동안 6개월 동안 누적을 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이렇게 거래를 했다라는 걸 미리 적게 되어 있고 뭐 적고 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다를 적게 되죠. 이거는 2025년 12월 18일부터 1월 16일까지 30일 동안 살 거고, 팔 거네요, 이거는요. 8만 주를 팔 거다라고 미리 이렇게 그 공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5% 보고를 보게 되면 5% 보고는 이제 세부 변동 내역에 쭉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 주요주 특정증권 소유사항 보고서에는 한 주라도 매매를 하게 되면 공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쭉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30일 동안 거래를 하겠다고 미리 공시를 하죠. 그 다음에 30일 동안 매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12주식에서 쭉 이렇게 30일 동안 매매를 하게 되면, 임원 주요 주주 공시 같은 경우에는 한 주라도 매매를 하게 되면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시 기한이 5일이잖아요. 5일마다 한 번씩 모아서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게 되고요. 5% 보호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변했을 때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계획 보고서를 냈으니까 한 번만 공시를 하면 되지 않겠냐. 좀 그런 방법 없냐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금감원에서 저희 사전 봐주지 않고요. 근데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지분 공시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약해가지고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그거 말고요. 그 뉴스 보여주세요. 9페이지에 뉴스 보여주시면 그 다음 페이지요. 예, 요거죠. 여기 보면 이제 할인 같은 경우에도 공시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처벌받은 경우는 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DB그룹 같은 경우에도 20년 동안 이제 의결권 제한에 대한 공시가 빠져 있는데 금감원 조사 가능성은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금감원에서 특별히 뭐 조사한 것 같지도 않고 기사에도 사실은 무근이다 그러고 금감원도 증거 없이는 우리가 조사하기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건희 선생님도 공시를 위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2018년도에 차명 계좌에 대한 공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후에 드러난 게 없고요. BJ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특권자에 대한 지분 공시가 누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크게 조사를 받았다 내지는 벌금 받았다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장기간 주식 매수하게 되면
임원및 주요 주주 공시를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과징금 있긴 하지만 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지분 공시를 많이 하죠. 뭐 이게 최근에 작년인가 그때 한번 생긴 거죠. 임원 및 거래계획 보고라는 지분 공시 중에 하나죠. 예, 지분 공시가 하나고 상장사들 지분 공시 자체는 상장사만 하는 거죠. 예, 상장사 코넥스까지 포함해서 상장사만 하는 거고 이 지분 공시의 총 한 크게 보면은 이제 금감원의 지분 공시가 있고 거래소 한국 거래소 코스닥은 없습니다. 유가증권에 대해서 최대 주주에 대해서 소유주식에 관한 신고서 요거 이제 요런 거를 가지고 이제 지분 공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통 통상 이제 지분 공시 하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신고서 일명 5% 공시 5% 이상자만 제출하는 거니까 5% 공시라고 부르고 그리고 임원 및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 임원 공시, 주요 주주. 여기서 말하는 임원은 뭐 등기 임원, 비등기 임원 포함하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은 비등기는 안 하시죠. 처음부터 신고를 했으면 내되, 안 했으면 안 내는. 그리고 주요 주주는 10% 이상 갖고 있는. 이거는 뭐 법인이든 개인이든 10% 이상이면 별도로 이제 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요 두 가지를 있었는데, 이건 거래소 공시니까. 요 최근에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거래계획 보고라는 게 생긴 거죠. 요 명칭을 딱 보시면 요거 임원 주요 주주 대상자죠. 아, 대량 보유 상황 신고서가 아니라 임원 주요 주주인 사람이 거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거래계획 보고를 제출해라. 요게 생긴 거죠, 이게. 그래서 아까 홍채영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 주주가 대부분 이제 법인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걷어들이는 거죠. 법인이 돈이 있어야 돼요. 개인이 돈이 있어서 회사 주주가 1%, 개인은 거의 대부분 파는 입장에서 많이 이제 공시 담당자들한테 지분 공시를 물어보고, 법인 같은 경우는 모회사 최대 주주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걷어들일 경우에는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지분 같은 경우는 자사주가 많이 이제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모아 비축해놨다가 팔 수가 없으니 이제 그 모회사 돈으로 이제 걷어들여 놓고 모회사가 이제 샀다 팔았다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거래 계획 보고를 제출해야 되고, 물론 이제 예외 사항도 많이 있어요. 요거 이제 대상이 임원 및 주요 주주가 대상인 거죠. 예, 임원 및 주요 주주가 대상인 거고, 그 대상인 사람이 이제 이 대상인 사람이 1%, 그 대상 회사의 1%, 1% 또는 50억, 거래 금액 50억일 경우에는 이 기간이 6개월 합산해가지고, 과거 6개월, 내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시점이 계획 보고기 때문에, 과거 동안 합쳐가지고, 이번에 내가 하려고 하는 행위까지 포함해서 50억과 1억이 넘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몸이 줄줄줄은 이게 살려고 하는 시점 한 달 전에, 매수 시작 한 달 전에 또 이게 거래 기획이 한 달 안에 해야 돼요. 한 달 전에, 한 달 안에. 총 두 달을 계획하고, 내일 뭐, 다음 달, 내가 오늘 이제 우리 회사 주식을 내가 한 1.2%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당장 오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달 있다부터 주식을 살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한 달 안에 끝내야 돼요. 1.2%를. 그거를 한 달 전에 보고해야 된다. 거래소에다가, 아니, 금감원에다가 거래 계획 보고라고. 근데 그 금액이 뭐 여기 이제 50억이 있는데 주식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절대가 금액으로 합니다. 지금 종가 거래계획 보고 내기 전일 종가 대부분은 그렇게 하죠. 전일 종가에 뭐 주식수를 때려가지고 이제 요 정도 하겠다. 여기 이제 절대값이 70에서 130이라는 건 거래소, 이거 금감원에서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요 정도의 상장사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플렉스를, 버퍼를 봐주겠다. 여기 이제 나중에 나오죠. 이제 거래계획 철회할 수 있는, 철회할 수 있다라는 건 70% 넘어, 70% 미달이 되거나 130% 넘어갔을 경우에 종가 기준으로 이게 뭐 철회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 그리고 뭐 이 결과 공시라고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결과 공시라고 따로 있지 않는데 임원 주유주주 소유 상황 그 보고서하고 대량 보유 상황 신고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결과를 보는 건데, 그 결과값이 요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봐주겠다라는 거고요. 안 봐주면 어떻게 될 거냐? 안 봐주면 이 뒤에 나오겠지만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징금이 있고요. 그리고 천혜나 정정은 일정 요건이 있어요. 일정 요건이 요 값이 종가가 넘어가가지고 거래가 취소되거나 이제 안 팔 거야. 단순 변심 안 되고요. 요 시가의 변동에 따라서 요 70%가 아니라 50%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안 팔 거다. 뭐 150%, 200%가 돼. 두 배가 돼가지고 안 팔 거다. 뭐 이렇게 되면 못 사겠다. 뭐 이렇게 되면 금감원에서 확인하에 이제 철회를 하게 되는 거죠. 철회 공시를 승인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매에 따른 지분 공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대량보유 상황 신고서 보통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주주 같은 개인일 경우에는 대부분 임원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임원을 겸직하거나 아니면 10% 이상이기 때문에 10% 이상이니까 당연히 5% 이상 을 넘어섰으니까 10%인 거죠. 대량보유 상환 신고서도 내고 뭐 임원이거나 아니면 10% 이상이니까 요거 이제 임원 및 주요 주주를 내야 되는 거고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이건 주식 그 5% 10%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최대 주주일 경우에는 이제 특권자여가지고 이걸 또 이제 거래 공시를 내야 되는 거고 코스닥은 이걸 1-1번에 이제 요건 내진 않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거 거래계획 보고라는 게 이제 생겼고 요 거래계획 보고의 대상자는 임원 및 주요 주주인 거죠. 요 사람들이 6개월 이내에 1% 또는 5% 이상의 거래 이게 또 생각외로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이라서 이 절대값이라는 건 내가 어, 20억을 팔고 30억을 사겠다. 그럼 포함되는 거예요. 절대값은 11억이겠지만 10억이겠지만 절대값이 그 순가액은 10억이겠지만 거래 내역은 50억이기 때문에 그래 20억을 팔고 내가 30억을 사는 거는 거래계획 보고를 제출해야 되는 대상이다. 절대값이다. 이런 부분이 있죠. 우리 이제 뭐 당연히 임원 및 주요 주주 홍석이 형이 뭐 증여를 받았거나 뭐 이렇게 쓰면 10% 주요 주주가 되셨겠죠. 증여를 하신 거죠. 증여 마이너스니까 증여를 하시고 장내 팔으셔가지고 뭐 보통 이렇게 나오죠. 이건 개인이 공시하는 거고, 대량보유 상황 신고서는 특권자 포함해서 같이 공시하는 거고. 근데 거래계획 보고 같은 경우는, 뭐, 요거는 이제 장내 매도한 뭐, 목적은 뭐, 돈 필요해서 팔았다. 뭐 이런 내용인 거고. 대량보유 상황 신고서 5% 공시 같은 경우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세부 변동 내역이, 여기 보시면 이름이 없죠. 거래일자하고 거래 방법. 뭐, 요렇게만 나와 있는데, 대량보유 상황 신고서에는 이름이 있죠. 왜냐하면 특권자까지 포함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제 어떤 행위를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이 있죠. 특권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구분을 해주는 거고. 요거 하면 이제 공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신다면 공시할 때 이제 교육할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에서도 이제 뭐 세부 변동 내역들이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유상황 변동 상황 보고서 근데 이런 걸 또 안 하게 되는 경우 일부 특히 작은 코스닥은 또 지분 공시 생각외로 잘해요. 지분 공시를 잘해요. 이게 지분 공시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한 담보 계약 이런 거하고 많이 묶여 있어가지고 생각외로 꽤 해요. 코스닥에서 일부러 대기업들이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기업들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우리 형님께서 이제 보여준 샘플들이 우리 재계서열에 좀 드시는 규모가 사이즈가 크신 우리 재계 31위 21년도에는 31위였네요. 하림. 지금은 한 20 몇치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의 하림. NS 쇼핑 임원들. 뭐 3년간 누락. 야, 3년간 이 정도면 뭐 이 정도 해줘야죠. 한두 건 누락했다고 해서 신문에 내고 그건 좀 에바인 것 같고 몇 년 정도 이렇게 쌩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DB그룹. 그렇죠. 그렇죠. 제기해서요. 이런 거에서 의결권 제한 공시. 요건 좀 봤을 때는 세죠. 근데 이거를 20년 동안 한 거를 다시 착수해서 다시 여태까지 의결권 행사했던 거를 다시 뭐 반대로 하고 뭐 할 수가 없죠. 이거 할 수가 없죠. 요거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도 없고. 누가 내부의 웬만한 제보 갖고는 이건 좀 쉽지 않고. 단체가 금감원 조사 요청. 열받아서 이제 하시는 건데, 뭐 뒤비치게 사실 무근이라고 했으니까 증거 없이는 착수 그쵸 요건 좀 신중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20년이면 의결권이기 때문에 또 의결권 대부분 지분 공시 뒤에 이제 제지사항의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지사항이 여러 가지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의결권 제한이죠. 의결권 제한. M&A 할 때 이제 많이 들고 나오는 건데. 예.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인 이건희 차명 계좌. 아, 우리 또 2018년 돌아가신 또 그 건희 형을 또 이렇게 소환하시고. 이거 2000, 하여튼 뭐 이렇게 큰 기업들이 잘 안 지킨다, 솔직히. 예, 잘 안 지키는데, 잘 안 지키는 만큼 이제 이슈화가 되고 공론화가 되는 거죠. 예, 이거도 먹고. 생각외로 작은 코스닥들은 짜잘짜잘한 뭐, 이렇게 숫자에 뭐 대한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제 누락할 정도 회사면 벌써 이제 다 다른 걸로 다 뭐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음, 리테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재 사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분공시의 처벌 기준이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거의 제가 알기로는 요 세 가지예요. 냉각 기간 오영업일. 지분공시 대량 보유 상황 신고서 이런 걸 잘못하면 M&A 할 때 이제 냉각 기간. 음, 이 냉각 기간이 아니고 오후 영업일 이내 주식을 추가 매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의 실효성이 없죠. 5일 있다가 사면 되니까. 거의 실효성이 없죠. 그리고 매도 공고. 매도 공고도 있는데 이거 아주 강력하죠. 매도 공고 있는데 이거는 금융회사 이외에는 실제 이루어진 경우가 없어요. 금융회사는 요 지분공시 위반으로 매도 공고가 아니고 이거는 뭐 최대주주 적격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매도를 뭐 60일 이내 매도 다른 법에 의해서 매도를 하게 되는 거고 그게 따라서 지분공시가 같이 엮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의결권 제한이죠. 도래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제한다. 5% 초과분에 대해서 의결권. 이거 M&A 할 때나 아니면 적대적 방어를 하거나 소액주주연대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10% 모아왔다. 라고 했을 때, 얘 쟤들 10% 그럼 공시 안 냈잖아. 의결권을 당연이라 해가지고 니들 안에 내부적인 협의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제 5%가 날아가는 거죠. 5%까지만 의결권 행사하고 나머지 모아온 거 다 날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지분공시의 최대 이제 위반 제재는 요 의결권 제한 요거다. 그런데 아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쌩 까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이제 사장님들 사주분이라고 하시죠. 사주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이런 거는 좀 제재 사항이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최근에 생긴 이제 그 거래계획 보고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내라. 이제 돈을 내라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 돈도 만 분의 2. 전일 시총의 만 분의 2. 엄청 클 것 같은데 뭐 1조에 뭐 만 분의 2 뭐 이런 식이 될 것 같은데 최대가 20억이다. 최대가 20억이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치면 코스닥, 코넥스 뭐 이런 회사들도 다 이제 지분공시를 하기 때문에 1,000억 미만은 1,000억으로 적용을 해서 만 분의 1을 때리겠다. 2천만 원이라니. 이게 맥스예요, 맥스. 맥스. 맥스기 때문에 뭐 쌩까죠.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그냥 쌩까는 경우가 많이 있고 뭐 이게 결과 공시나 뭐 이런 게 지분 공시가 대시되기 때문에 안 내면 또 적발하기도 쉽지 않고 또 최근에 생각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막 때리는 경우도 현재까지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래도 경각심을 갖고 주주에게 이제 알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약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한 달 이내에 한 달 이전에 보고하고 한 달 이후부터 한 달 동안 거래를 하는데 매일 산다.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매일 산다면 5일마다 결제일. 요거는 이제 임원 및 주요 주주 소유 상황 배워서는 결제일 기준이에요. 결제. 그러니까 장내에서 HTS로 장 외에서 계약서 쓰고 계좌 대체하는 거는 대량 보유 상황 신고서하고 똑같죠. 기준이 똑같아요. 어, 대량부의 상황에서는 체결일 기준이기 때문에 장 외는 똑같은데 장내 HTS나 아니면 MTS 같은 경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하면 이 체결일 플러스 2일 있다가 결제일이 되니까 그 결제일을 기준으로 그 결제일로부터 5 영업일 내에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거고 대량 보유 상황 신고서는 체결일 MT에서 내가 버튼 누르는 순간 매도나 매수 누른 날로부터 5 영업일 체결일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뭐 계산하고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두 개를 빠른 날 둘 다 어차피 대상자가 같은 사람이라서 1% 이상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1% 미만이라도 임원 및 주요 주주 소유 상황시 보고서 낼 때 같이 냈죠. 1% 미만. 그래야 히스토리 관리나 누락이 없을 수 있으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 지분 공시는 좀 해야 되고 이것도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잘 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인증서도 개인 증서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보통 공시 담당자들이 회사에서 교육을 이제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 단매차, 단기 매매 차익 반환 공시를 요거는 전 임직원들한테 뭐 물론 뭐 경영 연구 뭐 부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전 임직원 뭐 한번 공시의 경각성. 물론 이제 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나도 여러분이 보기에는 맨날 그 CS처럼 콜센터처럼 전화 받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막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단기 매매 차익 반환에 대해서 이제 교육도 하고 그 교육을 할 때 임원분들은 이런 거 이제 임원 및 주요주주 주요주주 대부분 주요주주도 포함되지만 다 대부분 임원인시니까 그리고 이제 사장님들한테는 대량보유 상환 신고서 또 개인 재산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으세요. 그리고 또 단매차에도 이게 당연히 포함되는 내용들이니까 그럴 때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